청기누설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파트너죠.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트너란 말이 오늘따라 굉장히 정겹게 들리네요. 네, 파트너라고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C 장원입니다. 뭘 그렇고 감사해요. 당연한 거죠. 네, 제 마인드는 약간 문화생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 이러세요? 아니 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예. 근데 좀 가끔 이렇게 딴지도 좀 걸고 태클도 걸고 그래야 재미지.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한번 가면서 내가 이 말을 괜히 했나 혹시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니야? 오늘 한번 거칠게 깊은 태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방송에 여러 번 나 속 엄청 좁고 뒤끝 장렬한다는 얘기 했나? 그거는 이미 뭐 방송가에 소문이 자자해서 뭘 또 소문이 자자해 뭘 또 모르기가 더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적당히. 네. 농담이고요. 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가르마를 잘 타자. 가르마요? 그 머리. 가르마. 나 처음에 이게 네. 일본 말인 줄 안 보니까 아니더라고. 사전에 엄연히 등재된. 그래서 가르마를 잘 타자. 네. 가르다에서 아마 파생된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자, 언어 영역 점수가 높아잖아요. 그러면 마는 뭔 뜻인데 마는? 마요? 마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마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가르마는 경상도 사투리인가? 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현재 진행형인 더불어민주당의 평가 토론회를 보면서 가졌던 생각이기 때문인데요. 네. 양상을 보면 거의 백가쟁명이잖아. 초재선, 원내외, 당 안팎 가리지 않고 참 많은 분들이 등장해서 한마디씩 하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 거의 백가쟁명 아닙니까? 네. 뜨거운 논쟁과 토론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반겨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거의 진수성찬급이다. 무슨 이야기냐? 민주당이 대선과 지선에서 연달아 패배했던 원인을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 쏟아져 나온 원인을 제가 세보니까 10손가락 갖고 안 돼. 많어.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에 올라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진수성찬인데 그러면 실상은 어떠냐? 제가 볼 때는 중구난방이더라. 진수성찬과 중구난방은 이미지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단과 진단이 충돌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 말과 행동이 엇나가는 현상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분열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기본 메뉴인데 뭐 각 단위 평가 토론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제가 공통된 것만 좀 몇 개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이 됐던 선거 전략 있잖아요. 누구를 후보로 내세웠고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했는가. 요거 빼고 요걸 빼고 추리면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 세대 분열에 대응하지 못했다. 팬덤 정치에 휘둘렸다. 개파 논리에 함몰됐다. 오만과 독선 이미지에 갇혔다 등등. 이러면 뭐 잘한 게 거의 하나도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해 놓고 그다음에 한번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 정책 운용에서 실패했다라는 부분인데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정당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게 팬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하위 범조가 뭐 수박 논쟁이니 철험의 이제 뭐 존재니 이런 것들이 그 하위 요인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개파 얘기도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그 정치 특히 의정 행태에 있어서 요인에 있어서는 오만.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이른바 검수완박 이런 걸 들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제가 아까 중구난방이라고 했잖아요. 진단과 진단이 충돌하고 말과 행동이 엇나간다. 요 얘기를 왜 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좀 세 개 카테고리로 얘기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부동산 얘기해 봅시다. 지금 이 평가 토론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어느 토론회 자리에서는 2030의 욕망을 반영하지 못한 그 정책의 경직성 때문에 실패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토론회에서는 우리 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익에 화답하는 바람에 결국은 중심을 잃어버렸고 거기 실패로 귀착된 것이죠. 정반대 해석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충돌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팬덤 이야기 갖고 한번 볼까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원의 참여폭을 무조건 확대하는 게 정당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자리에서 어떤 누구는 권리당원의 반영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팬덤 정치에서 이른바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권리당원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뭐가 좀 조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권리당원의 반영 비중을 높이면 당원의 참여폭을 넓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정당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면서 또. 뭐가 지금 얘기가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오만 이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쪽에서는 오만과 독선의 그 아주 강력한 증좌로서 이른바 검수완박을 탓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또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발의를 했고 민주당이 아직도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또 역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뭔가 계속 분열만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이 자체를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평가 토론회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한번 쏟아내 봐라. 그래서 백가정명의 성격을 띠는 것이니까 주장과 주장이 만약에 다 조화를 이루면 그건 기획된 거지. 쏟아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분열적인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죠. 거기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주목할 점은 이 분열상이 민주당 안에서 진단하는데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거냐 이 점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만을 비판하는 쪽이 그러면 우리가 너무 오만하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럽고 연성으로 정책도 운용을 해야 되고 의정도 그렇게 펴야 돼.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느냐. 네. 그러면 주장하는 쪽에서는 최소한 자기 일관성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논리적으로 이제 납득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야 노선 대 노선으로 그 다음에 이제 쟁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발의한 주인공이 조홍천 의원이잖아요. 네. 조홍천 의원은 검수완박에 비판적이었던 인물이에요. 네. 그럼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조홍천 의원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내가 비록 검수완박, 이른바 검수완박 이렇게 욕먹을 줄니까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네, 반대는 했지만 이미 그건 끝났고 입법이 됐고 그러면 부작용을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현실 대처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입법이 부족해가지고 꼼수를 필 수 있는 여지를 정부에 넘겼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법 개정을 낸 거잖아요. 그럼 그걸 또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일관성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자, 팬덤에 올라탄 이른바 친명의 강성 행보를 비판하는 친문에서는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더 강성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대선에서 그냥 어떤 부안해동하는 어떤 정책을 했던 게 문제 아니에요.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그러니까 자칫 모두가 다 내로남불에 좀 해당될 수 있는 주장들을 좀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때요 달라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장을 펴는 내지 입장을 견지하는 노선의 자기 일관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건건이 다르고 그때그때 다른 임기응변적 대처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래 버리면 백날 평가해가지고 그럼 그것이 결의로 이어지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회의에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 주장을. 그러니까. 논리적 약점이 생기면 서로 공격만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열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분열상이 나타나는 배경이 뭐냐를 좀 정확히 읽어야 제대로 된 진단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욕망의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평가 토론에서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진단은 뭐냐면 지지층 그러니까 팬덤 정치에 휘둘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너무 지지층에 지금 속박되어 있고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선거를 했기 때문에 중도층을 놓쳤고 그래서 진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의 틀이 뭐냐면 지지층과 중도층, 집토끼와 산토끼 이런 전통적 구분법에 의존해서 지금 평가와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 제가 볼 땐 그거보다 더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층이었던 그 층에서도 욕망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2030이 다르고 4050이 다른 50이 다르고 40이 다르고 또 2030은 그들과 또 다른 지지층 안에서의 분화 현상이 지금 아주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당의 담장이라는 것이 낮아져 버린 거예요. 담장을 이제 수시로 월담을 했다가 들어왔다 월담을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욕망의 갈라짐에서 비롯되는 정당의 충성도가 떨어지는 거고 정당에 대한 어떤 태도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신축성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지지층 대 중도층 이런 단순 도식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데 네. 이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네, 저희 대선 때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 전통적 구분법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20대 유권자들이 그때 각각의 이슈에 따라 계속해서 좀 표심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보셔야 될 게 정당 지지도 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정당 지지도의 진폭이 네. 최고점과 최저점의 이 어떤 진폭의 폭이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어요. 훨씬 커졌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당에 대한 어떤 지지의 태도라고 하는 것도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현상에서 두 번째 현상 상황의 다변화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갈라진 욕망이 그때의 상황과 이슈에 따라서 주장, 목소리의 갈라짐 현상을 파생을 시키고 있고 네. 그 주장의 톤, 이것의 높고 낮음을 지금 또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 현안에 대해서 당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당에 대한 지지와 지지 철회를 수시로 역동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네. 이것이 결국은 정당 지지율의 변동폭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일희일비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골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네. 왜? 현상을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니까. 네, 뒤따르게 되고 이미 따라갔다 싶으면 이미 민심의 향방은 다른 곳으로 가 있고. 네. 정확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 발짝 두 발짝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몸집이 큰데 그 빠르게 시시각각 변하는 민심을 그때 따라간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은 욕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어떤 요인을 봐야 되는 게 그다음에 민주당의 실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정당을 나눌 때 여러 개의 구분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정당, 대중정당이냐, 계급정당, 이념정당이냐 이야기를 해요. 네. 계급정당이고 이념정당이면 우리는 신경 안 써. 우리는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로 일로 매진할 거야. 네, 한 길 갈 거야. 우리는 일일비 안 해. 이렇게 가는 건데 민주당은 자타공이 네. 국민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니까 부자 빼고는 다 우리 편이야. 네. 다 그들 국민의 거의 절대다수 우리는 대변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그렇잖아요.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 한계를 좀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욕망, 다양한 이념이 뒤섞인 정당이고 네. 당내 구성도 그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내 구성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양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 구성도 다양하고 지지층의 어떤 욕망도 다양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상황에 대한 어떤 태도도 그러니까 다변화되다 보니까 춤을 추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래서 결국 욕망의 다양화라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당 내부의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서 오히려 흡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당 구성 멤버들 중에서 어느 그러니까 쪽은 경제를 집중적으로 파는데 이 기조는 난 이렇게 잡아서 간다. 나는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서로 이런 이야기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네. 다양성은 이루어지는데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 들어가는 당의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해 들어가느냐. 그래서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네. 오히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론적인 해법은 뭐냐면 그립감이 세고 신축성이 뛰어난 단일 리더십을 창출하는 거예요. 확실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당의 리더가 있어서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당내 구성 다양성의 구성은 밑에 놓고 네. 그것을 그때 어떤 서로 다른 입장이 들어오면 단일 리더십이 거기서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채택해서 밀어붙이고 쫙 나를 따르라.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봉건적이긴 한데 표현이 네.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면 가장 질서 있는 것이겠죠. 누가 보더라도. 과거 민주당이 이게 운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 연유에서는지 잘 모르겠지만 늘 그래도 민주당을 상징하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늘 있어 왔는데 그렇죠. 요즘은 또 좀 그게 부재한 아니 바로 그거죠. 오히려 이제 지금 지지고 볶는 것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현실을 봅시다. 뭐 우리 추상적인 얘기 하지 말고 바로 얘기를 합시다. 지금 가장 근접했던 것을 얘기했던 게 대선 직후 이재명 의원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잘 봐요. 지선 패배한 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가 토론회에서 나왔던 진단 중에 네. 제가 아까 언급 안 한 것이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려고 안 하고 넘어간 게 바로
이재명의 패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번 패배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의 패착이다. 그리고 내지 이재명의 출마 자체가 패착이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현상이 여러 단위에서 평가 토론회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가 다 나와. 다 나옵니다. 공통분모는 이거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옳고 그름은 저는 여기서 따지지 않겠는데요. 여기저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재명 리더십은 지금 위기에 빠졌다. 내지 대선 대비해서 확 떨어져 버렸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논란 이전에 일단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리더십이 좀 약화된 건 사실이다. 그렇죠. 이런 분석이신 거죠. 바로 그것인. 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 해법이라고 했던 그립감이 세고 신축성이 뛰어난 단일 리더십의 구축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라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빼고 나면 그럼 현실적 해법이 뭐냐. 이걸 지금 찾아봐야 된다는 건데 지지층의 분열, 그다음에 갈라진 욕망 이거를 반영할 수 있는 당내 구조를 그러면 창출을 해야 돼요. 뭐냐. 분열에 대응하는 분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주 오늘 확실하게 삐딱선 타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 안에서 개파는 안 된다. 개파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하나만한 뻥에 가까운 제가 이야기고 아무리 미화해서 표현해도 도덕적인 접근법이고요. 오히려 개파를 활성화하는 게 대안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개파를 오히려 없애려고 하지 말고 활성화시켜라. 개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구호가 당위 명제로 받아들여지는 건 그게 말 그대로 개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건 개파가 아니라 차라리 정파를 만들어서 제대로 싸워라. 정파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 그 같이 밥 먹는 사이 우리 어떤 그 유력한 정치인을 좋아하는 모임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공통된 어떤 정치적 지향, 정치적 색깔을 갖는 모임 이걸 정파라고 규정을 한다면 차라리 그걸 만들어서 그걸 활성화해라. 활성화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 안에도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비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외교 라인에 보면 어느 나라는 외교 라인에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잖아요. 배드캅이 있고 국캅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강호는 양면 전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미 역할 분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얘네들이 전면에 나서고 어떤 때는 얘네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아주 되게 신축적으로 대응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통령 뒤에 빠져 있다가 결정적으로 딱 정리해 들어가는 이런 것이 결국은 신축적 대응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려면 문제는 뭐냐면 아주 다양하게 갈라져 있으면서 터져 나오는 욕망을 흡수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항상 모든 것을 당의 지도부 단위에서 단일하게 흡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일상적으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고 일상적으로 그걸 귀를 기울이고 있고 만나서 경청하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내야 되고 흡수 통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인데 지금 그 민주당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개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는 별로 관심 없어. 그런 거는 별로 관심 없고 우리는 특정 어떤 정치인을 지지해.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러니까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게 좋아. 왜? 이익 공동체니까. 그러면 나도 한 자리에 오고 공천 보장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니까 모임과 어떤 지층에서의 움직임이 괴리되어 버리는 거죠.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현상을 이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제가 그러니까 보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어떤 그 시작점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파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정파를 활성화해라. 차라리. 그래서 당 내부에서 입체적인 구도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당 내부 분화는 기정사실입니까? 우리 까놓고 얘기를 합시다. 개파 없앤다? 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아요. 어떤 특정인을 추대하지 않는 이상 경쟁해요. 경쟁하는 순간에 개파는 만들어져요. 그렇죠. 어차피 현실은 당 내부는 분화되게 되어 있어요. 당권을 놓고 갈라져 싸우고 경쟁하는 것 자체 이미 그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따라서 이 분화를 얼마나 그 발전적 방향으로 유도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혁신의 관건이다.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공동체 이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부정해봤자 부정이 안 될 거예요. 네. 그 이익공동체에다가 철학 결합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색깔을 얹어라. 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하지만 이게 언감생심이라면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것만은 해라. 그게 뭐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칙. 이거는 확실하게 만들고 지켜라. 그게 공존의 토대다. 네. 그 안에서 강온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경쟁을 해라. 경쟁을 해야만이 민주당처럼 갈라지고 있습니다. 당 밖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그때 네. 입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바로 그게 가르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가르마를 잘 타자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건 거죠. 네. 차라리 제대로 경쟁하게 만들어라. 이게 해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신지 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어쨌든 가르마를 잘 타려면 가르마를 탈 주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있죠. 가르마를 탔을 때 누구나 납득할 만한 확실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는 하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전당대회 과정이 저는 그 과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평가 토론회가 이루어져요. 네. 평가 토론회가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수순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당 지도부가 그거를 쫙 모아요. 모아가지고 결론은 내지를 못하겠죠. 다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의견과 이런 게 있다고 쫙 종합 정리를 하면 그것이 하나의 뭐가 됩니까? 기본 텍스트가 되겠죠. 네. 그러면서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대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당대회 과정에서 토론 붙고 논쟁 붙고 노선 싸움 붙고 이런 게 경쟁 과정 오히려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특정히 누군가가 이제 그 당 대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비록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 다수가 이걸 인정해도 일단 우리 이쪽으로 힘실어서 가자. 네. 그러면서 또 내부적으로 만약에 이게 약간 오버페이스가 되거나 뭔가 멈칫되면 또 경쟁 구도에서 이것을 당내에서 견제해 들어가고 이게 정상적인 정당 구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아니 지금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국민 정당이에요. 이게 무슨 뭐 독립투쟁하는 지하 비밀 결사 조직 아니잖아요. 단일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있는 현실을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하고 네. 거기서 건강한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 왜? 그 증자가 지금 평가 토론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 갈라지는 목소리가 그 증자 아니냐 이 얘기죠 오히려. 알겠습니다. 뭐 짧게 축약을 해보자면 일단 모두가 경쟁을 할 수 있게끔 받아줄 수 있는 토대와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좀 정리해줄 강력한 리더십 또한 또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도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네. 어차피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뻥치지 마시고 네. 차라리 현실적으로 가자 우리 까놓고 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가르마도 또 머리숱 있을 때나 탈 수 있지 머리숱 없으면 그나마 가르마도 예. 최고. 비유 최고. 네, 맞아요.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으면 타고 싶어도 가르마 탈 머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확실하게 가르마를 좀 탈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면서 자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의견을 남겨주셨는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행복하자님 민주당 망한 것? 당원 의견 무시하고 기득권 세력 줄 세우고 조중동이 씌운 이미지를 따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답답해 라고 또 일갈해 주셨습니다. 네. 자 단샤리님 개혁을 강하게 밀고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문제. 라고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네. 하나의 의견으로 좀 합치되지 못했다. 그래서 중구난방했다. 아까 그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독가시님 민주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결과네요. 네, 본인들의 존재 이유 그리고 왜 지지받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알지 못했다. 이런 또 뼈아픈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푸른 고사리님이 민주당은 의제도 못 만드는 정당이 된 거죠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지금 그 인수위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난 그 순간부터 그냥 야당이라고 치고 야당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화력을 집중했어야 되는 건이 한두 건이었습니까? 다 놓쳤잖아요, 사실. 네. 다. 오히려 이슈 파이팅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언론이 주도적으로 한 게 더 많은 게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지지자들이 가장 답답해했던 게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 이슈 파이팅에 있어서 좀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차려놓은 밥상에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든 거잖아요. 거기서 뭐 이거 잘했네 못했네 따져갖고 뭐 나중에 두고 보자 해서 나중에 제대로 그러니까 저거 하는 게 없잖아요. 그게 세상의 진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도부를 한편으로는 견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도부를 추동할 수 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만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저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당 구조를 연구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좋은 얘기는 하지만 정당은 결국은 관료화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 관료화된다는 게 뭐냐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결국 정당 지지율의 원천이 되는 대중적 인기도가 있는 한 명한테 줄 서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관료적으로 이게 수식적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진단을 많이 해요. 그런 점에서 당의 간판이 누가 되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 저도 100% 인정을 해요. 하지만 문제는 항상 그런 사람은 준비되어 있고 항상 전면에 나서는 건 아니라는 거.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어떡할 건데요, 그때는? 그럼 어떡할 건데 그때? 지지고 볶잖아 지금. 지지고 볶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의존하면 할수록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 한 분이 판단 착오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결국은 정당 민주주의 얘기 많이 하던데 왜 정당 민주주의를 팬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팬덤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 당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목소리잖아요. 지지층의 목소리잖아요. 네. 그 목소리는 그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에 그걸 좀 거칠고 뭐한다 하더라도 물론 네. 뭐 욕설하고 이런 걸 제가 지금 두둔하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그럼 당이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가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네. 근데 왜 그 얘기는 안 하는데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건데 그거를 가지고 이래서 그거를 가지고 견제하고 내지 추동에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왜 엉뚱한 데서 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알겠습니다. 예. 답답하다는 얘기. 많이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천기 누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마무리하고요. 제가 볼 때는 본 게임은 아마 전당대회 돼야 본 게임이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네. M장 수고하셨고요. 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